예, 진격의 변호사 그리고 우리 김영현 장관의 변호인으로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유승수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예. 그 제가 엊그저께도 김영현 장관 친필 그 편지를 제가 읽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예, 김영현 장관 어떠세요? 장관님 잘 지내고 계신데 뭐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네. 좀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연한 바람이 있고요. 네. 사실 김영현 장관님이 이제 뭐 보석도 신청하고 네. 구속 취소 신청도 했는데 이제 어제 또 기각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사실 저희는 그동안 이제 김용현 장관님의 변호인으로서 그러한 신청들이 사실은 많은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같은 시기에 이제 보석 청구를 했었던 조지호 네. 경찰청장에 대해서 보석 인용 결정이 이루어졌고요. 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물론 뭐 이제 대통령 측의 어떤 그 불법 수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구속 취소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그 또한 이제 김용현 장관님의 어떠한 그 보석 청구나 아니면은 구속 취소 청구나 이런 것들이 지렛대 역할을 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는 이제 대통령도 나오셨고요. 네. 또 그 밑에 이제 명령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장관님과 그 다음에 뭐 여인영 사령관, 이진호 사령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인신구속돼 있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뭐 좋은 소식이 빨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대통령이 복귀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로 전국 상황 전체가 바뀌게 되니까 예, 하여튼 근데 우리 김영현 장관은 정말 꿋꿋하게 잘 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 장관님 좀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마 장관님은 원치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변호인의 예. 입장에서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장관님께서는 끝까지 싸우는 데 있어서 본인께서 이제 뭐 옥중에 계시는 게 더 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애국 국민들하고 함께 싸우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있겠다 뭐 또 이런 입장이셔가지고 아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아마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자, 말씀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예, 서울 서부지법 사태로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과 청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분들 재판이 일부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재판이 뭐 전체적으로 다 시작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추후에 체포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현행범으로 체포되신 게 아니라 나중에 경찰 채증으로. 네, 예. 이후에 이제 체포 영장에 의해서 체포되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분들의 재판도 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그때 60여 명 네. 이분들에 대한 재판은 모두 다 시작이 됐고, 네. 이 진행되는 상황 중에 일부는 그 좌익 쪽이라고 판단되는 변호사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예. 물론 또 심지어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됐지만 우리 쪽 진영이 아닌 사람도 있죠, 사실.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호인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냥 공소사실 막 다 자백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쪽은 또 그래서 그러면은 빨리 풀려날 거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변론을 분리를 해서 네. 4월 30일로 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예. 그러면은 4월 30일로 잡혀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변호하는 분들이 다 이제 재판이 진행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끝나는 시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론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재판을 보는 이 변호인들의 시각은 법원이 보복 감정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서부지법 청년들이 이 사태가 일어난 뒤에 곧바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자가 대법관이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 사람은 재판에도 관여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행정 책임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가가지고 뭐 참담하기 그지없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재판 가이드를 주는 거죠, 사실. 수사기관에게도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만 전부 다 구속됐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아하, 그러면은 이건 보복 감정에 의한 재판이다. 이런 법원의 재판을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지금 재판이 그 서부 지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 당사자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이 공격받은 사건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사건 당사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서부지방법원이. 예. 그럼 당사자가 재판을 할 때는 당연히 다른 데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당연하죠. 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냥 당사자인 내가 해도 공정해라고 얘기를 할 거면 네. 공정하게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법원이 훨씬 더 인신구속이나 아니면 인권보호에 있어서 앞장서서 공정하게 보여줘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법원이 피해자니까는 우리는 더 혹독하게 재판할 거야. 이러면 공정한 재판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뭐 술집에서 뭐 약간 저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상대가 검사였어. 그러면 그 사건이 형사 사건이 됐을 때 그 검사는 사건에 아예 들어오지를 못해요. 맞습니다. 사건 당사자니까. 뭐 길거리에 가다가 저 접촉 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판사 차였어. 그럼 그 판사는 그 사건에서 배제돼요. 맞습니다. 다른 판사가 해야지. 그게 기본인데 지금 이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을 지금 재판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건 정말 황당한 재판이다. 저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불공정성이 계속 해소가 되지 않은 채로 네. 재판이 진행된다면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건 당연히 재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피해자가 누구냐? 법원의 주장에 따르면 천대협의 주장에 따르면은 판사들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래요. 예. 그럼 서부지법 판사들을 전부 다 증인 신청할 계획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불공정성이 해소가 되는 재판 절차적인 진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재판도 이게 그 애초부터 좀 그 정치적으로 좀 오염되면서 이 구속이 집행되고 맞습니다. 또 재판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 복귀 이후에 정치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정돈이 되고 나면 재판도 조금 더 공정하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되도록 모두가 다 노력을 하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4월 4일 11시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하겠다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이 부분은 저보다 박사님께서 훨씬 더 심도 있게 분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무슨 말씀? 저는 그냥 제 생각만 그냥 뭐 말씀드리면 네. 이미 이 선고기일이 연기가 되고 네.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연기가 되고 지연이 된 것 그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아하. 이 선고기일을 정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영배의 기본적인 권한에 속한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게 뭐 탄핵 인용이라는 본인이 원하는 결론이라면 지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작에 한 달 전에 했겠지. 그렇죠. 예. 그럼 이미 지연이 됐다라는 얘기는 더군다나 예상보다 2, 3주가 더 늦어졌다. 네. 라는 것은 뭔가 그 시간 동안 이 국면을 전환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은 뭐를 원했을까? 오히려 이런 것들까지도 분석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은 민주당이 지금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명제를 갖다가 주장을 한단 말이죠. 네. 마은혁을 임명해라 빨리. 예. 그러면서 재판은 빨리 해라. 네. 마은혁을 임명하면 재판을 빨리 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상식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마은혁은 심리에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다시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두 가지 이 조건이 둘 다 충족되지 않으면 탄핵은 인용될 수 없다라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사실은 국가 곳곳에 이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다 보니까 뭐 대통령 경호처에서 막 그 대통령을 체포할 때도 JTBC 같은 이런 인민기관지하고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네.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의 귀에 안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민주당의 저러한 말도 안 되는 명제를 주장하는 저 주장 속에는 이미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숨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한 두 가지는 다 충족이 안 됐어요. 우선 마은혁이는 임명이 안 됐고, 네. 그다음에 빨리 선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심리 끝나고도 한 달이나 맞습니다. 늦게 네. 됐기 때문에 저 종북주사파 이재명이가 생각하는 이 탄핵 심판이 안 됐다. 맞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4월 4일 날 나올 거다. 이런 분석이시군요. 네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오늘 칼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좌파들이 불복하겠다고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유혈 사태 얘기를 지금 이재명이가 직접 했거든요. 그러면서 탄핵 심판 이후에 좌파들에 의한 난동, 뭐 저는 저것들이 겁이 많은 족속들이라서 대통령 복귀하는 순간 다 꼬리 내리고 또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수십 년간 이 지하에서 혁명 그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서 활동했던 자들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거를 그 내전 상황 또는 내전에 준하는 이런 그 상황으로 그 혼란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뭐 많은 분들이 다 보셔왔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계엄이 있고 나서 네. 계엄에 왜 장갑차가 없었냐? 예. 왜 총 안 쐈냐? 어허. 체포된 사람이 왜 없냐? 이걸 제일 아쉬워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저들이죠. 예. 저들이 얘기하는 건 저들이 원하는 거죠,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지금 뭐 제2계엄이 있을 거다. 뭐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뭐 그다음에 뭐 유혈 사태 막 있을 거다. 막 이런 식의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희망이죠, 희망. 네. 희망이고 이게 없어서 아쉬운 겁니다, 사실. 네, 네. 그럼 결국에 이런 워딩들은 왜 나오는 거냐? 사실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은혁 임명해라, 네. 빨리 선고해라, 뭐 둘 다 안 되면은 아무튼 부당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는 예. 사실은 그런 어떤 조건 충족의 요구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떠한 불복의 명분을 이제 선 제시하는 거다. 저는 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뭐 불복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박사님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없습니다. 여기는. 네, 없어요, 없습니다. 저것들. 그냥 허접해요. 결국에는 도발에 불과한 거죠, 사실. 네. 우리 쪽을 도발을 해서 네. 뭔가 이 사태를 갖다가 뭐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만들기를 원할 뿐이지 실제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때가 70년대인데요. 70년대, 80년대에 이 제야라고 하는 거는 진짜 뭐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지금의 좌파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 사이에 민노총이 평균 연봉 1억대에 우리 기득권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또 좌파 것들이라고 끄떡끄떡하고 다니는 것들이 전부 속으로는 다 강남에 무슨 저기 똘똘한 한 채 갖겠다고 하고 실제로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잃을 게 너무 많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망부터 가지. 지금 이제 11일 그 4일 날 11시에 네. 이제 선고가 있으면 네.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은 할 수 있어요. 뭐 네. 이제 뭐 좌파들이 뭐 무슨 폭동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별로 없죠. 실제 능력이 없다. 네. 그러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에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순수한 애국 시민들을 도발하는 겁니다. 그냥 예. 그걸로 어떤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들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단지. 네. 이들은 설사 우리가 오히려 도발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들은 발작하더라도 별반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네. 냉정하고 차분하게 결과를 기쁜 결과를 받아들이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좌파들이 고작 할 수 있는 게 그런 도발하는 거거든요. 도발한 다음에 경찰 데리고 와가지고서 얘가 나 때렸어요. 잡아가세요.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몇 달간 계속해서 이 현장을 보면 끊임없이 저것들이 도발을 해. 도발하는 것도 뭐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야. 그저 대여섯 명이 대형 확성기 끌고 와갖고서 그냥 방해하면서 막 그러는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진짜 높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실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력의 수준이 달라. 뭐 사실은 차원이 다르죠. 예. 우리가 사실 문재인 그 5년의 그 암흑기를 거치면서 우리 투쟁의 실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사상적인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숙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대통령을 향한 이 내란몰이에도 우리 애국 국민들의 꿋꿋한 힘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 저급한 도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네. 민주당의 이 저급한 도발은 아마 선거 이후에도 결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뭐 부안해동한다거나 이럴 필요 없죠. 우리는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많겠지만 그런 어젠다를 오히려 끌고 나가는 어떠한 투쟁의 어떠한 계획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어제 헌재 가는 길에도 어떤 그 자가 도발을 하더라고요. 도발을 하는데 보통 왜 도발을 하면 우리 자유파는 이렇게 상대를 정면으로 그 응시하면서 뭐라고 야단을 치잖아요. 집회를 그렇게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상대를 보면서 하잖아.
어떤 자가 도발을 하길래 돌아봤더니 먼 산 보면서 혼잣말처럼 하더라고. 그리고 도망가죠. 그리고 도망가. 나 이런. 그거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풍채가 이렇게 당당하잖아요. 네. 그건 도망갑니다. 박사님 풍채가 너무 당당하시고 물론 우리 외국 국민들 다 당당하시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그냥 딴 데 보고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척하고 네. 정말로 저급하죠. 근데 그런 게 네. 거기 나와 있는 그 떨거지들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실제 민주당 자체가 그렇죠. 맞아요. 민주당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초선이라고 얘기하는 저는 사실은 박사님께서 방송하시는 걸 보고 사실은 좀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김어준 따위의 어떠한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정도면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저는 그런 정도 그럼 김어준은 그럼 당당하냐? 김어준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그렇지 또 내뺄 생각부터 했던 자인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실력이나 수준이라는 거는 뭐 이미 다 미천이 다 드러났고요. 뭐 앞으로 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제 선거 이후에 저 천막 당사를 갖다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서는 철거하느냐 뭐 그 국면만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아니 뭐 옛날도 아니지 불과 얼마 전인데 제가 이제 그 KBS에서 라디오 진행을 할 때 이 좌파 배치들이 와요. 지것들 딴에는 꽤 뭐 몇 선 하고 뭐 꽤 했다는 자들이 와서요.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는 이래요. 그냥 김건희는이라고 안 해. 김건희 한데 여기 6자를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 보면서 안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아니 그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는 그 그냥 호칭을 좀 붙여주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김건희 여사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평생 눈치 보면서 살아 그런지 맞습니다. 그 호칭 하나를 붙이고 안 붙이는 것도 지것들 동네 가면은 대단한 거야. 나 오늘 KBS 가서 고성국이랑 했는데 내가 김건희라고 그랬어. 예? 마치 그 한마디 하려고 그렇게 눈치를 보더라고. 그렇게 애를 쓸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그렇게 애를 쓸 일은 아닌데 배에다 힘까지 딱딱 줘가면서 그런 정도로 하면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미 게임이 안 된다. 엊그제도 이미 뭐 이렇게 원내대표끼리 만나가지고서는 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네. 자리에서도 계속 윤석열 그러면 이재명 피고인이라 그런다. 대표를 안 한다.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미 논리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때로 몰려가 가지고서는 있을 때뿐이지 이들은 한 명 한 명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오면은 전투력이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실력이 예. 없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대통령 복귀 이후에 그렇게 무슨 걱정하듯이 유혈 사태니 뭐니 이것들 다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거지 막상 그거 할 만큼 정말 모든 걸 내놓고 할 만한 자들이 없어요. 맞습니다.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통령 복귀 이후에 혹시라도 있을 그런 저쪽에서 조장하는 정책 혼란 또 저쪽이 도발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은 우리의 성숙한 정치의식으로 잘 이겨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뭐 선거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이후에 대통령의 이 계몽계엄 그리고 이 대통령의 결단을 받들어서 행한 우리 장관님을 비롯한 사령관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형사재판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문제 또한 국민적인 관심 그동안 해오셨던 그 거룩한 움직임으로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 유승수 변호사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